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는 완치가 없죠. 그래서 의료비나 간병비 같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살펴보니까 1인당 연평균 2,112만 원의 관리비가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치매 보험이나 간병인 보험, 간병비 보험 이런 것들로 이제 대비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우리 웰스에듀의 조재영 부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늘 만나면 이렇게 좀 즐겁고 돈 버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좀 걱정입니다. 네. 근데 이 치매 환자가 어느 정도로 많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 인구 중에 10% 정도가 추정 치매 환자 수로 집계가 되고 있으니 그리고 이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간병비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요. 간병 이런 거 하다 보면 정말 전체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간병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통계청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네. 물가 상승률에 거의 두세 배씩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7월 기준으로 하루 일당이 그 간병인 비용이 12만 7천 원이라고 합니다. 요게 만약에 30일 풀로 쓰고 하면은 거의 한 사람의 연봉이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간병이란 게 우리가 딱 상상만 해봐도 굉장히 3D 업종이잖아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더 많은 돈을 페이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을 테니 따로 이거는 좀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각종 보험들에 대해서도 요새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저도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되게 복잡했어요. 아마 조금 헷갈리시는 것들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는 치매보험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렇죠? 하나는 간병비 보험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간병인 보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특약으로 다 또 비슷한 게 그렇죠. 들어가 있고. 맞아요. 그런데 요것들이 이제 이 기능을 특약으로 넣어갖고 결국은 좀 비슷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메인으로 주로 보장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는데요. 근데 천천히 구분을 해보면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치매보험은 뭐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치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치매 진단 보험금이 나가는 게 주 목적인 보험이 치매보험이죠. 하지만 사람이 리스크가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리스크가 꼭 치매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암도 있고 골절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다 뭐가 필요해요? 간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보통 이제 간병비 보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간병인 보험이란 것은 이제 간병비 보험은 그러니까 돈을 줄게라는 거고 간병인 보험은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래? 그러면 걱정하지 마. 우리 보험회사에서 제휴되어 있는 업체가 있어. 여기에서 간병인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서비스가 나가는 보험도 있고요. 근데 마음에 안 드시다고요? 그러면 아예 본인이 선택해서 간병인을 쓰시고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은 그 비용을 페이백 해드릴게요. 라는 일종의 사용 일당을 산정해서 되돌려주는 이런 보험도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보험이 있을 수 있고요. 간병비 보험이 있을 수 있고요. 간병인 보험이 있을 수 있다. 요건 좀 보셔야 되는데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는 경우에는요. 비갱신형이 없어요. 사용일당을 주는 경우에는 비갱신형도 있고 갱신형도 있거든요. 비갱신형이 가능하다는 게 또 이제 조금 보험료가 급증하는 것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최근에는요. 신선한 그 새로운 치매 보험이 나왔는데요. 치매에 진단되면요. 돌봄 로봇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나왔어요. 그 로봇이 뭘 해주나요? 로봇이 케어를 해주고 이제 그런 간단한 그런 측정 같은 거 해주고 이렇게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또 연락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이 돌봄 로봇이 제공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상당 부분을 이런 돌봄 로봇이 맡을 수밖에 없다. 대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돌봄 로봇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비상 상황에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그분에게 맞춰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야가 앞으로는 굉장히 발전할 것 같다. 뭐 일본 같은 데는 상당히 발전돼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럼 부사장님 이런 치매 보험에 가입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증상 단계별 진단비를 좀 보셔야 되는데 경증 치매일 때 보장 금액이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네. 요거를 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창기의 치매 보험은 조금 아쉬웠던 게 그 보장하는 기간이 뭐 80세, 뭐 85세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맞아요. 90세, 95세, 100세 또는 맞아요. 110세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편가입. 간편가입 보험. 자, 간편가입 보험은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절차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네. 간소화됐다 이런 그렇죠. 뜻인가요? 사실은 그게 보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까다롭게 피보험자를 걸러서 건강한 사람만 넣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일반 보험이라면 네. 간편보험은 이 문호를 좀 넓혀준 거죠. 뭐 유병자들도 들어올 수 있게 그렇죠. 하는. 예. 그 유병자 보험이라는 표현도 네. 뭐 맞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건강하다면 간편 보험에 드는 것은 손해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예. 간편 가입하는 것은 비용을 더 내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험금 대리 청구인을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원래는 이거 누가 청구해요? 본인이 해야 되죠. 근데 이미 본인이 아파요. 환자이기 인지 때문에. 장애가 네. 생기면은 보험은 다 가입해놓고 청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 혹시 내가 뭐 여의치 못하면 뭐 우리 아들이 뭐 우리 딸이 대신 청구할 거예요 라 해놓으면 나중에 뭐 후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을 청구 뭐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그 청구를 대리인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챙겨두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무해지 또는 저해지란 말이 들어있는 보험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딱 비교해보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네. 그 대신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률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이건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거는 난 해지 안 해. 라고 딱 마음을 드시고 무해지 저해지 보험을 드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고 있는 치매 그리고 치매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조재영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